다주택자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다주택으로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어떤 결과로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요즘 제가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만큼 나중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보면 요즘에 너무 확연하게 눈에 띄일 정도로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3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은 2주택자가 되고 2주택이시던 분들은 1주택자가 되고 또 심지어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수를 줄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다주택자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다주택자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다주택으로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집값이 일단 상승하는 게 시원찮다. 한마디로 집값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이 크다, 재미가 없다, 오히려 더 미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너무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어요. 집을 살 때도 취득세를 막 12%, 13% 내야 되고,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보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산세, 종부세, 게다가 최근처럼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이라도 좀 받은 임대인들은 이제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감안하고서라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뭐 희망과 가능성이 크다면, 그러면 이런 걸 버티면서, 마이너스를 버티면서라도 다주택자가 되는데, 요즘은 그런 희망도 많이 좀 꺾인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어떤 결과로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한마디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주택, 전세, 월세.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냐면 국가와 민간 둘이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한 85%. 국가에서 공급하는 건 한 10% 내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민간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다주택자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뭐 당장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 변화라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임대료 상승,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미국, 영국 마찬가지고, 최근은 호주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호주가 거의 뭐 우리나라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7, 8년 사이에. 그러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집값 상승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집값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당연히 집값 하락이 오니까 사람들 집을 많이 팔았고, 뭐 다주택자로 있던 사람들도 집을 많이 팔고, 이 임대 시장에서 철수를 많이 한 거죠. 집값 떨어져, 그리고 금리는 높아, 뭐 이러고 하니까 집을 계속 이제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뭐 세금도 많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주택시장에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만 거의 50%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 50%가 오르면 많이 오른 곳은 100% 이상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2배씩 된 거야. 월세 가격이. 아주 임대 시장이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고, 이게 올해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그죠? 임대주택 공급 늘리는 건데, 이 떠나간 다주택자들을 다시 갑자기 불러 모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새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호주는 지금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다주택자들이 주로 집값 하락 시기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팔고,
그죠? 이제 1주택자로 머물고 무주택자로 머물고 하니까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근데 집값 하락기에는 점점 더 전세 월세로만 머물려고 하니까 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 임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번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뭔가 어떤 큰 움직임이 일어나기 어떤 전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값 상승이 한 5, 6년 계속 되다가, 그죠? 코로나와 이번 급격한 금리 상승, 인상, 이런 이유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쵸?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죠.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규제가 심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주택자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많은 세금과 이자와 이런 걸 낼 바에는 차라리 이 돈으로 집 팔고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주택시장에서 떠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그럼 언젠가부터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와서 당연히 전세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면 당연히 매매 가격 상승으로 압력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이게 진짜 상승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세 상승은 쉽게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그런 진짜 상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 전세 가격도 지난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되면서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태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고, 그쵸? 자, 이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실제로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임대 가격 상승을 그나마 좀 제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신규 주택이라도 좀 많이 공급되면 시장에, 그러면 그게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내년부터 한 몇 년 동안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몇 년간 지속되리라는 게 지금 거의 예정 수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간 다주택자들의 공급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도 부족해진다 하면, 지금 현재의 정책, 현재 상황, 현재 공급 현황, 이런 걸로만 봐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임대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국지적인 현상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다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격이 오르고, 어느 지역에 가격이 내리고, 이런 국지적인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 2년, 3년, 4년, 5년을 좌우할 이런 어떤 큰 변수,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이 큰 요인들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데 향후 우리 시장을 크게 좌우할 으뜸의 요소를 이 공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향후에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현상을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